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롯데가 롯데다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롯데 위기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공중분해 될 것이다, 제2의 대우그룹처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롯데그룹은 부정을 했죠. 그리고 대우처럼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대우 같은 그룹이 무너진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아닌 건 아니죠. 공중분해까지는 무리더라도 유동성 위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사가 떴을 때 찌라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주가도 막 출렁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1년간 롯데 주식 주가를 보면요, 롯데 지주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갔을 때 33,350원이었는데 지금 21,000원까지 거의 한 3분의 2 토막 났고, 역시 롯데 쇼핑을 뽑은 이유는 롯데 쇼핑이 지금 매각설이 나오고 있죠. 얘도 한 3분의 2 토막 났죠. 그리고 롯데 칠성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는 그나마 딴 데보다는 좀 낫죠. 3분의 1까지는 안 떨어졌죠. 그리고 최근에 조금씩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고, 롯데 렌탈, 얘도 매각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오히려 최근에 오르고 있다. 그래서 8월 고점 찍고 떨어졌다가 오히려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고, 저런 위기설이 나니까 롯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139조의 자산이 있다. 총 자산을 공개한 롯데.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에 유명한 말 중에 한 가지가 있죠. 빚도 자산이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은 순자산 더하기 빚이죠. 이걸 뜻하는 게 빚도 자산인 거예요. 이게 빚도 자산이라는 말이 원래 좋은 뜻이 아니라, 자산 중에는요, 순자산하고 빚을 합쳐가지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제일 믿지 말아야 될 인간들이 뭐다? 부동산 100억대 자산가. 1억짜리 빌라요, 100채 바지 사장하면은 100억대 자산가가 됩니다. 순자산은 한 푼도 없더라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롯데가 그 정도까지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총 자산이 139조, 보유 주식 가치가 37조 5천억 가량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까지 공개를 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재무 제표들이 안 좋게 나오니까 그런 거죠. 지금 매각은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일 뿐 결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하지만, 매각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롯데 렌탈은 그거죠. 업계 1위인 렌트카 업체죠. 렌탈뿐만이 아니라 또 롯데백화점, 폐점 아니면 매각. 팔면 파는 거고, 안 팔리면 폐점 시키겠다. 상황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강남 노른자 땅도 매각한다고 합니다. 강남 땅값 계속 오른다면서요. 그래서 롯데 칠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요, 롯데에서 롯데 칠성을 팔진 않을 거예요. 알짜기 때문에. 롯데 칠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유동성 위기가 오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왜 팔겠어요? 잘라내려면은 썩은 데를 잘라내야지. 썩은 데란 표현이 부패하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요,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손실이 커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썩은 데죠. 썩은 데를 잘라내야지 자산이 탄탄하고 안전하게 나오는 롯데 칠성 같은 경우는 사실 팔 이유가 없죠, 사실. 그렇지만 롯데 칠성 음료 부지, 요것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지 않으니까 부지를 매각하려고 그래요. 저기 강남 땅값은 안 떨어진다면서요. 강남 땅값이 안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기를 왜 매각하려고 하겠냐.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유동성 위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고점.
고점에 왔으니까 팔려고 하는 거고, 사실. 유동성 위기에서 나가는 돈보다 얘가 이득이 더 될 것 같으면 안 팔려고 하겠죠. 요걸로도 어렵다.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에 최근에 말씀 많이 하시는 롯데 월드타워. 이 롯데 월드타워는요, 진짜 한강에서 지나가면은 저기 월드타워구나 하고 보일 정도로 랜드마크 되는 거죠. 근데 얘를 판다는 게 아니에요. 판다는 건 아니고 담보로 내놔서 담보 대출을 받겠다는 거죠. 왜냐면요, 제가 뭐 둔촌주공 이야기할 때도 둔촌주공의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저 롯데월드타워는요, 부동산과 롯데의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요, 저걸 팔게 되면은 오히려 유동성 위기가 심하구나 느끼면서 오히려 주주 이탈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지금 담보로 나온 거고, 저게 담보로 나왔다는 사실조차도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 현재 가치가 6조 원 이상인데, 요 6조 원 가지고 어느 정도 LTV에서 담보 받으면은 50%만 하더라도 한 3조 땡길 수 있죠. 아까 부집하는 게 4조인데 지금 유동성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땡겨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 되겠죠. 롯데 지주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보니까 22년 대비로 23년에 자본 총계, 뭐 부채 총계, 부채는 늘어나고 자산도 조금 늘어났죠. 연결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별도 재무상태표를 보더라도 조금 줄긴 했어도 이걸 가지고 막 망한다까지 소리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 이게 봤을 때 포괄 이익이 근데 개작살이 났다. 매출은 늘었는데 포괄 이익이 거의 30분의 1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23년에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면 위기가 되니까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버틸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위험한 롯데케미컬 같은 경우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2년째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롯데케미컬 같은 경우가 지금 보증선 게 많다고 그랬죠. 롯데케미컬의 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건설이고 두 번째가 화학이다. 근데 화학 부분에서 확 위험해질 수 있다는 소리죠. 왜? 지금 석유화학 업계에서 COTC 공법을 활용하면 기초 유분 생산 비용을 30% 이상 낮출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중동 국가들의 에틸렌 생산 손익 분기점이 톤당 $10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근데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 손익 분기점이 $300다. 제가 저 손익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유가 폭락할 때 유가를 $30대까지 폭락시켰었죠. 그때 쭉 떨어졌다가 $30대에서 한동안 유지됐죠. 그 이유가 뭐다? 중동 생산 단가는 $30까지 안 나오는데 셰일 오일 같은 경우가 생산 단가가 $4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 유가가 유지되면 셰일 사업이 망하죠. 그래서 미국 셰일업계 망하게 하려고 중동이 그렇게 유지를 했다. 그런 것처럼 요게 가능하다면요, 한 $50만 유지하더라도요, 한국이나 중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럴 때 LG화학, 롯데케미컬 등 국내 6대 석유화학업체의 영업손실 규모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커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케미컬이 위험한 게 건설업 터진 것도 있고, 건설, 근데 롯데건설 상태 안 좋죠? 상태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손절한 상황이에요. 롯데케미컬에서도. 그러니까 케미컬이 안 좋으니까 롯데건설이 케미컬 보증서 가지고 채권 발행하면은 이자 싸게 발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컬 쪽에서 어느 정도 손절을 칠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롯데가 다 무너지진 않더라도 케미컬에 관련된 부분 쪽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손절 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보이고 있다. 왜? 모기업 진짜 롯데 지주가 위기 하나도 없고 멀쩡하면 괜찮은데, 일단은 위기가 왔고 어느 정도 왔고, 거기에다 두 번째로는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돈을 빼간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왜 무너졌어요? 위기가 와서. 채권 가격 하락으로 위기가 왔는데 사람들이 돈을 빼가버리니까 뱅크런이 터진 거죠. 그런 것처럼 롯데도 비슷한 상황이 오고 있는 거다. 그 외적으로 롯데 호텔 보면 영업손익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쪽도 괜히 매각설이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 롯데 알루미늄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요 그래프가 높아 보이고 얘가 그래프가 없어 보이지만요, 손실이 굉장히 크죠. 426억의 손실이 났다. 2년치 수익보다 작년 손실이 더 크다는 소리예요. 오히려 롯데 칠성 같은 경우는 재표 괜찮습니다. 지금 뭐 부채 총계 거의 뭐 크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고, 자산 총계도 조금 늘어났죠. 자본 총계도 그래서 조금 늘어난 상황이고, 칠성 같은 데는 팔 이유가 없어요, 사실. 오히려 저런 것들은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케미컬 정리 못합니다. 정리 못하는데 거기가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마련해야 되니까 매각설이 계속 나오는 거고, 이거 팔았다 저거 팔았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럴 때 지금 문제는 유동성 문제가 왔는데 주가까지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더욱 빠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라도 잡으려고 지금 싹 다 교체하는 거잖아요. 최고 경영자 21명을 교체를 했다. 특히 화학군에서 10명이 집을 산다. 그래서 전체 CEO 가운데 36%가 교체했고, 임원 규모도 지난해 말 대비 13% 줄어든다. 이거는요, 롯데그룹 역대 최대 구조조정입니다. 위기가 아닌데 저렇게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라서요, 위기는 맞습니다. 공중분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위기는 맞고요. 지금 이것저것 매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리고, 대기업 중에서 지금 가장 세게 맞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몇 개는 날아갈 것 같아요. 대우 같으면은 잡혀가지고 갈기갈기 뜯어 먹혔다면은, 롯데 같은 경우는 도마뱀처럼 꼬리를 내주든 아니면 다리 한두 개 정도는 내주든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와서 살아남을 수는 있다. 지금 문제는 롯데가 망했다, 이거를 그냥 가십거리로 볼 게 아니라 롯데가 저 정도다. 삼성도 위기설 나왔죠. SK, LG 뭐 등등 모든 대기업들이 거의 다 구조조정 들어가고 있죠. 이번 금리 왜 내렸겠어요? 중소기업 주건할 때 안 내렸는데 대기업들 주건하니까 바로 내리죠. 왜 내렸겠어요? 단순 지금 부동산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이번 금리 인하는. 그런 거라서 지금 롯데의 위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IMF급 위기가 오고 있다. IMF만큼 세게 오진 않아도 IMF는 10대 소년이 다친 거라면 지금은 60대 노년이 다치는 거다. IMF 때보다 덜 다쳐도 낫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괜히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고, 뭐 주가가 더 폭락한다든지 롯데가 뭐 대우처럼 된다든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기업들도 이렇게 구조조정 지금 초창기예요. 구조조정을 왜 할까요?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근데도 지금 막 아이고 롯데 주가 떨어졌으니까 저평가된 지금이 기회다, 이러고 막 위험자산에 넣고 이럴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